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정오가 다가가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어제는 제가 밤늦게 우리 강 대표님하고 소주 한잔 마시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강 대표님 어제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술을 좀 먹어서 주저리 말한 건데 혹시나 신뢰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하고 TBS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타났는데요. 조금 서광해 보인다. 지금 신문 타이틀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리고 40대 진보도 민주당을 버리고 돌아섰다. 국민의힘과는 1%의 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1%의 차이다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요. 좀 이따 분석해 드리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1%가 아니라 10% 차이 납니다. 10% 아직도. 근데 저는 항상 희망을 보고 서울 경기권을 주시한다 그랬죠. 서울 경기 중도층 무당층을 주시하는데요. 지금 문재인은 말이죠. 가면 갈수록 아무리 자기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막으려고 해도 국민의 민심은 어느 정도 눈치채기 시작했고 문재인과 민주당을 버릴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그러나 문재인과 문시족의 결사적인 황전으로 아직까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중반을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40% 가지만은 국민은 벌써 심판을 내렸는데 우리가 국민의힘 야권이 변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서울 보선과 대선은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변화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1년 4개월 전부터 고고TV가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민심은 문재인을 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자 보시죠. 더블 지지당이 이게 10일에서 14일까지 3일 동안 나온 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죠. 라임 사태는 그전에도 터지고 지금 기소도 돼 있고 새로 태어나오는 게 옵티머스다. 옵티머스는 반드시 권력형 비리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옵티머스가 더 중요하다 라인보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랐다. 이렇게 리얼미터가 발표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라인과 옵티머스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신문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 리얼미터를 그대로 받아 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의 전횡과 폭정은 사회 곳곳, 지역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여차하면 이걸 허물어뜨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요번에 시발이 나온 건데요. 라임 때문에 옵티머스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어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똑같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3%로 하락해서 35.6%에서 32.3%, 4.3%를 하락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1.3%가 올라서 30.2%라 그럽니다. 대단히 미미한 반등이죠. 국민의힘은. 그죠? 국민의 3명 중에 1명꼴로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민주당에서 4.3포인트 하락한 게 어디로 갔느냐? 열린민주당으로 갔다. 열민당. 이게 강성 문시족들이 포진한 당이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이 6.3%에서 9.4%로 올라버렸다. 3.1%가 올랐다. 그럼 결국 뭐냐? 민주당의 지지율이 얼마가 떨어졌는가? 1.2%가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1.2%. 국민의힘 지지율이 1.3% 올랐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 국민의힘으로 약 1%뿐이 가지 않았고 또
무당청은 13.6%에서 14.4% 3%로 늘어버렸다. 0.7%가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 하나만 있죠. 그죠? 야권은. 그 다음에 플러스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합하면은 10일, 14일 발표한 그 보면은 국민의힘 30.2%, 국민의당 4.8% 해봐야 35%의 지지율이다. 즉 국민의 3명 중에 1명뿐이 야권을 지지 안 한다. 그런데 더불민주당이 31.3%, 열린민주당이 9.4%면은 40.7%다. 그렇죠? 더불민주당이 민주당 애들이 40.7%의 지지율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국민 야권은 국민의당을 합해봐야 35%다. 5%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건가? 지금 그 신문이나 언론이나 그 리얼미터에서 분석하기는 지금 그 얘네가 세대별 또는 이념 지형별로 분석을 하죠. 연령대에서 2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1%뿐이 안 나온다. 20대들은 5명 중에 1명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4명은 이탈을 했고 4명 중에서 2명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다. 20대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에서 11%나 떨어져서 21%인데 국민의힘은 10%나 올라서 35.4%다.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5배가 앞서갔다. 그리고 4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약 6%, 7% 정도, 8% 정도 떨어졌다. 40대에서 41.3%로 민주당 지지율이 급감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로 40대가 간 것은 2.4%뿐이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4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애들이 어디로 갔느냐? 열민당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당이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 그죠? 이 두 세대는 30대, 40대, 50대 중후반, 이 세 세대는 절대 문재인의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 그죠? 언제라도 다시 민주당으로 결집을 한다. 이런 것이고, 신문이 이런 식으로 자꾸 분석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신문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요, 이건 모든 언론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종이신문에서. 왜 이러냐 하면은, 싫어. 좌파지든 중도지든 보수지 말고, 한겨레 경향 또는 세계 한국 뭐 이런 신문들 있죠. 좌파지나 중도지도 문재인은 지긋지긋해. 문재인이 저거는 대통령 감도 아니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안 돼. 전부 다 그런 밑바닥 민심이 지금 다 있어요. 좌파지들도. 좌파 뭐 오마이뉴스 그런 거 말고 인터넷 찌라시는 저는 안 쳐줘요 원래. 유튜브도 안 쳐주고. 근데 그 기자들이 볼 때도 이거 너무너무 심하거든.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가. 진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이거 복구하려면 10년이 가야 될지 20년이 가야 될지 몰라. 문재인이가 다 파괴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을 치워버려야 돼요. 좌파지에서 협조하고 있어요. 경향이나 한겨레에서도. 그래서 이념 성향병으로 얘네가 말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에서 진보층 지지율이 13%가 급락해서 46%를 기록했다. 그래도 그 46%는 진보층에서 50% 이상은 민주당을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중도 성향 응답자 가운데서 민주당 지지율은 30.2%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2.7%다. 그죠? 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내가 항상 중도층과 무당층 서울과 경기를 보자 그랬죠.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7.6%다. 3명 중에 1명도 민주당을 지지 않는다. 서울에서. 근데 그래서 서울에서 2.6%가 하락해서 민주당 지지율 27.6%뿐이 안 나왔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2% 올라서 32.8%가 나왔다. 그죠? 저번 주에도 비슷한 그게 나왔다고 제 방송에 드렸죠.
서울에서 다행히도 민주당 지지율이 5% 떨어져 나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5%가 올랐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됐다. 그죠? 저번 주에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드디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리 8.15 대집회, 8.15 그 쓰레기 집회 그 이전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다. 그죠? 뭐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폭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폭이 훨씬 컸다. 그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30.2%고 그래서 5.8%는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5포인트 상승한 31.6%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경기 인천에서도 민주당을 1% 이상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런 결론을 내드리면 무슨 희망을 갖느냐? 무당청, 중도청,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죠? 우리가 보선에서 이기려면 대선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서울시장을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그 서울시장 후보들이 요새 막 나왔죠. 막 권성동에도 나오려고 지상욱이도 나오려고 그러고 깔아 나오려고 그러죠. 그건 오늘 시간이 되면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은. 지상욱이하고 권성동이 왜 안 되는가.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45%, 44.5%에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말이죠. 긍정률이 아직도 부정에 앞서요. 한순간에 문재인 지지율도 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언제 보느냐 하면 연말 연시를 봐요. 연말 연시를. 2달 남았어요. 11월, 12월 2달 반. 문재인의 지지율은 반드시 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옵티머스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22일 또 16일 내일 법무부 검사장급들 지검장을 국감하고 22일날 윤석열이 오죠. 그때부터 한번 우당탕탕 시작을 할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개인적인 캐릭터로는 절대 꼬리를 안 내릴 것 같아요. 할 말은 일단 할 것 같아요. 장모건하고 와이프건이 걸려있어. 그거는 가짜고 장모 와이프건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이 지지율을 보면은 전라도뿐이 안 돼. 전라도하고 그 다음에 제주, 원희룡이 있는 전라도하고 제주에서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져. 떨어지고 있어. 전라도가 지금 받쳐주고 있고 제주는 4.3 사건이 그것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청정 지역이고. 그런데 20대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은 38.5%뿐이 안 되고 50대에서도 43%뿐이 안 되고 60대에서는 40%고 70대에서는 36.5%뿐이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전 연령대가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30대 후반부터 50대 중후반까지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죠. 그거 못 뺏어옵니다. 그거는. 586 운동권에는 절대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청으로 안 빠져요. 요새도 그 단톡방 들어가보면은 문재인 옹호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50대 그 586 시대들은. 그런데 지금 50대가 문재인 지지율이 43%고 부정이 53.9%예요. 60대가 문재인 지지율이 40%고 부정이 56.7%예요. 그죠? 거의 10% 15%가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이 더 많아요. 15%. 이게 누구냐?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과거 4.15 총선 때 스윙보트로서 민주당을 다 찍고 국민의힘을 갖다 패배시켰잖아요. 미래통합당을.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 50대 후반부터 60대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쉽게 말해서 문재인을 버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스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는 문재인을 다 떠나가고 있고 우리가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만 데리고 오면 된다. 그걸 말씀드리죠. 항상. 그리고 서울 여론을 잘 보자. 그 다음에 무당층이 또는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스윙을 하는지 잘 보자. 이것만 우리가 가져오면 돼요. 지금 김종인 씨가 어제도 호남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호남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고 호남의 우리 비례의석, 야권의 비례의석 중에서 호남의 2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가결시켜버렸죠. 아주 잘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항상 하는 말이 저도 그런 말 수없이 했고 옛날부터 서울의 전라도 인구가 35%다. 제일 많다. 경상 인구보다 많다.
그래 전라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으면은 서울 보선이건 대선이건 이길 수가 없다. 과거에 박근혜하고 이명박 때 워낙 더블스 고차를 이겼잖아요. 그 박근혜 때도 그 신성을 한 이유가 51.6%를 가지고 오니까 전라도에서 15%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4.15 총선 때 전라도에서 4%뿐이 못 가져왔죠. 거기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민심이라는 게. 오늘도 저도 몸이 안 좋지만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국민의 힘, 힘, 힘.